저는 이번에 첫 세션으로 LLM 라우터 맥락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똑똑한 AI 분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네이버 클라우드 HCX 어플리케이션 팀의 이정훈입니다. 저는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주로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그 내부 모델을 튜닝을 해서 LLM을 이용한 그 서비스와 에이전트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 서비스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만드는 작업에 관심이 있고, 여기서 이제 소개드릴 LLM 라우터가 그중 하나의 서비스로 올해 4월에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 출시된 서비스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LLM 라우터가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서비스로 출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어떤 필요의식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맥락을 이해하는 제로샷 분류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어떤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고 실험을 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LM 라우터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퓨처웍스로 어떤 일들을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이제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분야죠. 그리고 문서, 여기 보여드리듯이 문서 주제 분류부터 뭐 사용자 쿼리의 인텐트를 분류하거나 뭐 게시글의 토픽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안전 기준 위반을 여부하는 걸 판단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류 주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다양한 분류기들이 많았고, 버트라는 모델이 나온 이후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버트까지 모델들은 대부분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는 새 재학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부정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중립이라는 새로운 레이블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새로 학습을 하거나 모델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사실 요새는 LLM이 워낙 잘 나오고 성능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의미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 서비스에 응용하기에는, 그리고 성능이 잘 나오는 LLM들은 조금 무겁고 한계가 존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은 NLU 챗봇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사용자의 인텐트를 분류하는, 그리고 슬롯 필링을 하는 NLU에 대한 설명이고, 오른쪽은 가드레일인데요. 이제 NLU는 먼저 사전에 정의된 인텐트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새로운 인텐트가 만약에 등장을 하게 돼서 내가 이제 서비스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텐트를 새로 추가를 하고 싶다면 새로 학습을 하거나 다른 모델을 찾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물론 LLM을 쓰면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챗봇처럼 쿼리가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서비스에서는 무겁기 때문에 LLM을 써도 조금 작은 모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작은 모델을 좀 파인 튜닝하는 접근 방식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가드레일로 요새 이제 많이 공개되고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소형 모델에 파인 튜닝된 모델들이 대부분인데 입출력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대부분 공개된 모델 같은 걸 보면은 그 모델을 배포하고 만든 사람들이 세이프티 룰을 어떤 안전성 기준을 갖고 분류할 건지를 사전에 정의를 해서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이프티를 안전 분류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는 내가 어떤 서비스에 사용할 거냐, 아니면 사용하는 실제 엔드 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제 공개된 모델을 가져와서 새롭게 구축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LLM 라우터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문제의식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학습 없이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제로샷 방식의 분류기가 실 서비스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LLM 라우터는 도메인과 필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자연어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제로샷 분류기입니다. 제로샷이기 때문에 학습에서 보지 않은 다양한 주제를 분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모델입니다. 라우터는 도메인과 필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총 3개의 모듈로 학습되어 구성된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도메인과 필터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연어를 통해 분류 기준을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이런 분류 기준에 해당하고, 필터는 이제 도메인마다 존재하는 것인데, 도메인마다 존재하는 안전 기준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특화된 금지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우터는 각 도메인 필터의 이름과 설명을 보고 엔드 유저의 입력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할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라우터를 사용한 서비스 운영자는 보험과 투자 그리고 외환이라는 보험과 투자 그리고 외환이라는 도메인을 설정을 했고요. 투자라는 도메인에는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분류하거나 종목을 추천하는 쿼리를 분류하는 그 두 가지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수익 보장되는 주식 종목 추천해줘라는 쿼리가 엔드 유저로부터 올라왔을 때, 라우터는 이거를 보고 이게 투자에 대한 도메인이구나 라는 것을 분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필터를 통해서 이게 종목 추천을 원하는 그런 발화구나 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운영 주체는 이거를 통해서 종목 추천에 대한 거는 사전에 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거부 메시지를 출력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라우터는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HCX-라는 이제 내부 저희 하이퍼클로바 경량 모델 위에서 3개의 로라가 올라가는 형태로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나 필터에 갈 때마다 이제 각각의 맞는 로라로 교체가 되면서 분류를 수행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과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은 이제 특정 주제나 분야를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여행, 수학 같은 도메인이나 아니면은 게시글을 왔을 때 이게 스포츠 도메인인지 아니면 책과 관련된 도메인인지 그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에는 파이낸스라는 도메인이 들어왔고, 라우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조회 및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설명을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라우터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는 이런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챗 응답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거부된 메시지를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는 콘텐츠 필터와 세이프티 필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콘텐츠 필터는 한 개의 도메인 안에 금지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앞에서 파이낸스라는 도메인을 통과했을 때 이 파이낸스와 관련된 콘텐츠 필터에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아까 예시와 비슷하게 직접적인 투자 조언에 대한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필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통과하였더라도 금지된 주제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콘텐츠 필터의 역할입니다. 세이프티 필터는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을 감지합니다. 이 세이프티 필터 또한 좀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레이블로 학습이 되었으나, 저희가 이제 클로버 스튜디오에 출시한 제품에는 어네스티컬과 컨텐셔스라는 두 가지 필터가 존재합니다. 비윤리적인 내용이나 약간 민감한 내용 정도로 이제 강약을 조절한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이프티 필터가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가드레일, 입력에 대한 안전성을 판단하는 가드레일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조금 더 추상화되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설계한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콘텐츠 필터가 조금 더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디테일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분류기는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 추가가 어려웠던 것과 달리, 라우터는 카테고리를 추가할 때 서비스 운영 주체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 이름과 설명을 자연어로 직접 추가하면 됩니다.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은 이제 라우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불필요하고요. 라우터를 사용하는 서비스 주체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도메인이나 필터를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지, 그리고 이 각각의 설명을 어떻게 겹치지 않고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일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소프트한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에 익숙치 않은 이런 라우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분류기는 분류 가능 예시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좀 사전에 정해진 것 위주였다면, 라우터는 훨씬 더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최대 50개 정도까지 레이블을 늘려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성능 좋은 LLM으로 하는 것보다 라우터가 뭐가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저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포함해서 국내외 상용 아니면 공개된 LLM들은 이 정도 분류는 사실 어렵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를 하기 위해서 쓰기에는 너무 코스트가 높은 코스트가 높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특히 앞과 같은 챗봇 시나리오나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게시글을 분류하거나 데 사용될 때 그런 인텐트 분류나 이제 예외사항을 탐지하거나 하는 다양한 목표로 쓰기에는 그런 성능 좋은 LLM은 너무 무거운 모델입니다. 물론 경량 모델이 요새 많이 공개되고 코스트가 줄어들면서도 성능이 좋은 모델도 많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경량 모델은 성능이 불완전한 모습, 특히 조금 낯선 OOD 처음 보는 도메인인 아웃 오브 도메인 OOD인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일반화 성능을 에는 조금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잘 되는 그리고 가벼운 일반화 성능이 보증이 된 분류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는 HCX 경량 모델 대시 모델에 로라를 통해 학습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학습에서 본 적 없는 언씬 도메인들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테스트 당시에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던 코스트와 상관없이 가장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유료 모델에 견줄 만한 성능을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1 스코어로 측정을 했을 때 내부 데이터로 F1 스코어로 측정했을 때나 이제 일반 발화를 도메인으로 일반 잘못 분류하는 오분율 같은 거를 테스트해봤을 때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라우터 각각의 모듈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모든 모듈을 엮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 라우터와 금융상품을 조회하는 API를 연동한 챗봇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유저는 최신 금융상품을 알려주고 비교해주세요 라는 쿼리를 입력하였고 도메인과 필터를 모두 통과해서 해당 금융상품 조회 API를 성공적으로 호출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도메인이나 세이프티 필터에 걸려서 거부 메시지가 출력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콘텐츠 필터에 탐지된 예시도 존재합니다. 금융 게시판에서 사전에 금융 게시판에 라우터를 이용하는 예시인데요. 사전에 필터로 불법 투자 조언과 관련된 거를 탐지하도록 콘텐츠 필터를 설정하였고 라우터가 이렇게 올라온 해당 게시글을 입력으로 받아 콘텐츠 필터로 분류를 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이렇게 라우터의 결과를 보고 이 게시글을 탐지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하거나 아니면 유저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 메시지를 아래 출력하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라우터를 어떻게 학습했고 실험을 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우터는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된 모델인데요. 학습된 데이터의 포맷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우터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를 한 줄로 좀 간단히 설명해보면 카테고리와 디스크립션 n개가 주어지고 함께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 입력을 0개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거나 최대 n개의 카테고리에 할당하는 멀티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이제 프롬프트와 인풋,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라우터의 행동 양식이 설명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메인과 필터, 디스크립션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서 금융이나 아니면 투자 조언 금지처럼 사용자가 그 라우터를 사용하는 서비스 주체가 도메인과 필터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함께 묶여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모델 인풋은 엔드 유저가 사용자의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 입력한 대화 내력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리스폰스는 라우터가 추론을 하고 최종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개의 예시입니다. 이 왼쪽이 실제 학습된 시스템 프롬프트 중 하나인데요. 파란색에서 태스크를 통해서 라우터에게 너가 풀어야 될 태스크는 이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고요. 이 주황색 부분에서 도메인, 여기서는 이 예시는 도메인인데 필터라면 세이프티 필터라면 세이프티와 관련된 거, 컨텐츠 필터라면 컨텐츠 필터와 관련된 게 이제 디스크립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들어간 예시이고요. 이 노란색에서는 라우터가 어떻게 답변을 생성해야 될지 답변 작성 형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주의사항에서는 어떤 주의사항을 지켜서 분류를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현재 토픽 쉬프트가 생겼다면 현재 입력만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라, 아니면 이런 제이슨 스키마에 따라서 제이슨 출력 형식으로 분류를 해라, 그리고 도메인이 2개 이상 적합하다고 봤을 때 너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사항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는데요. 어그멘테이션은 물론 이제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학습 데이터를 증강을 해서 좀 학습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기법인데, 저희는 이제 우선 시스템 프롬프트를 여기서 도메인 목록과 답변 작성 형식, 주의사항 등의 순서나 형식을 계속 변경하면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사항과 같은 경우는 이 예시에서는 제이슨 스키마 형태로 지금 출력 형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줄글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XML 형식으로 하거나 그런 식의 다양한 형식들로 출력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맞게 출력 방식도 이제 제이슨 줄글로 하거나 XML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가장 마지막으로 보면 한계에 대한 한계에 대한 레이블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을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니까 멀티 초이스형 프롬프트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다양한 변주를 줘가면서 한 30가지 정도 이상 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버전이 학습셋에 골고루 분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입출력 예시입니다. 입력에서는 이전 입력 내역, 사용자의 이전 입력 내역과 현재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출력에서는 인텐트를 먼저 분류를 하고 띵크를 통해서 추론을 하고 도메인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예시를 제가 여기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제 앞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그멘테이션하는 방식, 디스크립션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입출력이 자연어로 들어가거나 XML 형식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2개가 변경됐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는 다양한 주제의 멀티턴 대화를 생성을 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멀티턴 형식도 했고, 대화 도중 이전 입력 내역과 아예 다른 내용이 이제 현재 입력으로 들어오는 토픽 쉬프트가 되는 케이스도 다수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생성할 때는 인텐트와 띵크, 도메인 3가지를 생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인텐트에서는 NLU처럼 사용자의 인텐트를 분류를 하는 건데, 이건 또 이제 사전에 정의된 게 아니라 이제 라우터가 직접 쿼리를 보고 생성한 이제 인텐트인데요. 이렇게 인텐트를 생성을 하고 띵크를 통해서 일종의 COT처럼 추론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분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이슨 키를 띵크를 생략하거나 도메인만 사용하거나 인텐트, 띵크, 도메인을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경우의 수들을 설정을 해서 내부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3개를 모두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좀 의외였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텐트가 사실은 별로 불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인텐트의 유무에 따라서 사용자의 COT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의 쿼리, 현재 입력에 대한 이제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분류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텐트와 띵크를 모두 갖고 가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분류해야 되는 라우터의 특성상 좀 레이턴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그나마 완화시키기 위해 인텐트와 띵크의 길이는 실험을 통해서 성능과 레이턴시를 어느 정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 생성을 이제 포맷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을 생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도메인뿐만 아니라
컨텐츠 필터, 세이프티 필터에 들어가는 그런 필터들도 함께 생성이 된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이 사전에 어느 정도 현실에서 쓰일 법한 API, 주제, 분야 같은 것의 일부를 주고 가상의 도메인을 생성하고 디스크립션 또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별로 나올 수 있는 예외사항, 이 예외사항이 이제 컨텐츠 필터로 쓰이게 되는데 이것 또한 1개에서 8개까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시드 데이터를 생성한 뒤에 LLM을 통해서 좀 신테틱 데이터들을 생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의 도메인을 이제 최종 선정한 후에 이제 눈으로 보면서 디스크립션을 현실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 LLM으로 딸깍하면 되게 편하긴 한데 아무리 좋은 모델을 쓰더라도 이 도메인이나 설명을 사람이 면밀하게 살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디스크립션이 실제 사람이 입력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필터에 사용되는 안전성용 카테고리도 함께 생성을 했습니다. 세이프티의 경우 저희가 학습할 때는 뭐 일반적인 발화인 노말과 그리고 약간 약간 민감성 주제인 컨텐셔스, 그다음 좀 비윤리적인 주제인 unethical, 그다음 탈옥과 관련된 주제인 제일브레이크, 그리고 사람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II 등의 5 카테고리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디스크립션, 이제 도메인이 생성된 100여 개의 도메인과 이제 그것보다 많은 필터들이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한 디스크립션 또한 라우터가 이걸 보고 쿼리가 이 도메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립션 또한 어그멘테이션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요새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으로 이제 손쉽게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데 디스크립션 또한 직접 보다 보면은 미묘하게 맞지 않는 결과들이 있어서 생성이 된 약간 비슷하긴 한데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거는 원 의미와 다르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어그멘테이션 된 것도 이제 최대한 눈으로 보고 검증하면서 원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결과를 내는 그걸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름, 도메인 종류와 각 도메인에 대한 디스크립션들을 많이 생성했으니 그 각 도메인이나 필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가상 발화들도 학습 데이터로 생성을 했습니다. 도메인 혹은 필터별로 수행 가능한 발화, 그리고 이제 도메인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실행 불가능한 발화, 저희는 이제 하드 네거티브라고 불렀는데 이제 좀 디시전 바운더리에 걸쳐 있지만 리젝트해야 되는 그런 발화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웨더 포캐스트라는 여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현재 기상 상태와 예보를 진행하는 도메인을 이제 서비스 운영하는 사람이 설정을 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 오전에 조깅하려고 하는데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라는 쿼리가 엔드 유저로부터 들어왔다면 이거는 웨더 포캐스트 도메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온다고 하던데 일기예보의 원리가 궁금해 라는 엉뚱한 발화가 들어왔다면 앞에 볼 때까지는 이런 게 웨더 포캐스트로 분류를 할 만한 발화인데 전혀 상관없는,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발화를 저희는 하드 네거티브라고 설정을 했고 이런 식의 발화들을 퀄리티 있게 많이 생성하는 것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런 API로도 답변할 수 없는 이제 리젝트를 해야 되는 그런 발화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도메인이나 컨텐츠를 설정하는 멀티플 초이스용 발화도 생성을 하고 결국에 충분한 일반화 성능을 획득할 수 있는 퀄리티의 하드 네거티브나 리젝션 발화들을 많이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제 대부분의 공수가 들어갔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LM, 이제 라우터가 생성해야 되는 앤서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뭐 간단한 셀프 컨시스턴시를 통해서 좀 퀄리티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좀 템퍼러처를 높게 설정을 해서 좀 다양성이 높은 캔디데이트 발라드를 여러 개 설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템퍼러처를 낮춰서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퀄리티 높은 답변을 생성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을 하고 실험을 하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경량 모델인 HCX 대쉬 모델 위에
로라를 사용하여 학습이 되었습니다. 평가 데이터의 경우 HCX 스킬, 펑션콜, 블로그, 지식인 뉴스, 게시글 등 다양한 도메인을 사용을 했는데요. 스킬 같은 경우는 작년 단에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클로바X라는 저희 서비스에서 펑션콜과 비슷하게 좀 API 도구를 호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발화들을 평가 데이터로 첫 번째로 사용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또 펑션콜을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데 쓰인 그런 모델들, 그런 도메인 데이터를 두 번째로 확보를 했습니다. 제로샷 분류기라는 라우터의 특성상 본 적 없는 도메인에 대해서 분류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에 사용되는 스킬이나 펑션콜과 관련된 도메인은 학습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것과 관련된 학습 데이터는 모두 제외시켜서 평가가 완전히 언신 도메인 OOD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 매트릭은 주로 F1 스코어와 FPR을 사용을 했고요. F1 스코어는 이제 분류에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매트릭이고, FPR은 일반적인 발화를 사용자가 해당 도메인과 관련된 발화만 입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노말 발화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잘못 분류해버린 비율로 이제 이거는 0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류가 적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서비스 경험, 실사용자의 경험성을 해치는데 가장 좀 큰 요인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하이퍼클로바의 스킬 그리고 펑션콜 관련 도메인 데이터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타사 모델 하나와 비교를 했는데요. 이 타사 모델은 테스트 당시의 상용 모델 중에서 가장 최고 성능을 보였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고, 라우터는 이제 도메인 필터를 하는데 각각의 로라를 HCX 대시의 로라를 사용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약간 비슷비슷한데 잘 자세히 보시면 LLM 라우터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인 부분도 있고, 특히 이런 식으로 멀티턴 대화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하는 부분에서 LLM 라우터가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낮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견줄만한 성능을 보였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라우터는 이제 HCX 경량 모델에 로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트가 매우 낮은 모델입니다. 이 타사 모델은 테스트 당시 가장 높은 상용 모델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굉장히 높고 블랙박스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위를 감안했을 때 일반화 성능이 라우터는 적은 코스트로도 적은 사이즈와 적은 코스트로도 일반화 성능이 높은 모델을 잘 만들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로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하이퍼클로바의 스킬이나 펑션콜 관련 데이터는 평가 데이터는 일반적인 에이전트 아니면 이제 챗봇 같은 데서 사용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평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발화 위주이고, 도메인도 이런 식으로 실제 API나 툴과 같은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크게 많지 않고요. 반면에 여기서 저희가 평가에 사용한 네이버 내부 게시글 같은 경우는 도메인을 통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게시글의 길이가 최대 8K, 토큰 기준으로 최대 8K 정도로 비교적 길고, 평가에 사용한 카테고리 또한 50개에서 최대 70개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카테고리와 게시글을 합친 인풋 프롬프트를 보면은 거의 20K 정도까지 되는 비교적 긴, 앞선 이제 평가셋보다는 비교적 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시글의 양도 굉장히, 평가에 사용된 게시글이나 아니면 실제 적용되는 이제 시나리오에서도 게시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를 비용 등을 좀 고려를 해서 타사 모델, 앞서 사용한 최고 성능을 보였던 타사 모델의 경량 버전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경량 버전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더 긴 입력과 많은 도메인, 많은 필터를 입력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LLM 라우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하는 좀 자세한 사례를 설명드리고, 퓨처웍스로 어떤 개선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에 대해서 그 게시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LLM 라우터는 이제 외부 출시가 되기 전에 네이버 서비스 내부 모니터링용으로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블로그, 뉴스 쪽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도메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 하나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 내부 서비스 중에 블로그나 지식인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게시글들을 내부에 정해진 특정한 주제로 분류하는 작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필터, 앞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은 도메인 모델을 사용했다면 콘텐츠 필터 모델을 사용을 해서 뉴스 기사가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을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에서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분류해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서비스 운영 주체가 카테고리를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우터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류 주제가 바뀌거나 줄어들고 늘어나도 자연어를 통해서 손쉽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손쉽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조금 상세하게 펑션콜과 LLM 라우터를 함께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설계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우터와 펑션콜, 그 지도의 특정 장소를 추천하는 지역 검색이라는 API를 통해서 펑션콜 그 LLM을 함께 사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요새 LLM들은 너무 성능이 좋아서 외부 툴 사용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다양한 벤치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툴들을 실제로 서비스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툴들 펑션콜 기능을 적용을 하다 보면 예외사항이 생기거나 시간에 따라서 그 툴들을 좀 유연하게 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한 웹 브라우징 툴을 내 챗 서비스의 LLM에 적용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민감한 투표를 해야 되는 기간이거나 하는 경우에 민감한 내용을 해당 브라우징을 사용하지 않고 거부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설정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펑션콜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는 툴 디스크립션에다가 그러한 좀 예외사항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 외부의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그런 예외사항, 이런 경우에는 이 툴을 호출하지 마세요처럼 추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툴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면 점점 덕지덕지 다양한 예외 케이스들이 프롬프트에 붙여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원 성능을 장담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예시처럼 라우터를 앞에다가 한번 붙이게 되면은 각 툴에 대한 분류와 안전, 예외사항 같은 거는 라우터에 일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툴을 사용하는 펑션콜이 직접 들어간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간 LLM은 도구 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그렇게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서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툴 종류가 많아지면 또 성능이 불안정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앞에 블로그나 지식인 케이스에 설명드린 것처럼 라우터는 최대 50개나 70개 정도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를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툴을 사용하는 에이전트 시나리오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답변 생성을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케이스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역 검색이라는 지도를 검색하는 그런 걸 붙인 챗봇이고요. 회식 메뉴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라우터가 아무런 도메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챗 컴플리션으로 응답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라우팅한 예시고요. 정자동에 있는 양갈비 맛집 2군데 찾아줘 라고 했으면 라우터가 모든 도메인과 필터를 모두 통과시키고 툴을 갖고 있는 LLM이 그걸 바탕으로 응답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프티 필터나 컨텐츠 필터 같은 데 걸려서 정책에 반하는 쿼리가 들어와 그것에 좀 거절을 하는 고정 응답이 나간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의한 고정 응답으로 빠르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메인과 관련 없는 챗 응답은 그냥 일반적인 LLM을 사용을 해서 응답을 생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LLM 라우터는 올해 4월에 클로바 스튜디오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이제 라우터를 만들고 학습하고 출시하면서 약간 아쉽고 지금까지도 더 개선하기 위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디스크립션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서비스 운영 주체가 라우터를 사용을 할 때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디스크립션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이 세팅이 은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보면 막 유사한 도메인들이 2개 있어서 A로 가야 될 게 B로 잘못 간다던가, 그런 디스크립션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라우터를 사용하는 이 운영 주체가 이런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 도구, 프롬프트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도구 같은 거를 제공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피던스입니다. 모델이 예측을 하면서 자신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이제 확률을 함께 내보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출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좀 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스레시홀드까지 설정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더 정교하게 분류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는 LLM이 생성한 토큰에 대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LLM이 이제 확률을 직접 자신이 출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장단점이 있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캘리브레이티드가 잘 된 그런 분류 모델을 개발하는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적용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COT 구조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빠른 리스폰스도 한 가지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라우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띵크 CO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를 아무리 줄였더라도 어쨌든 그냥 바로 출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일반화 성능 자체는 높이기는 했지만 레이턴시 자체도 실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사용자 경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COT를 좀 생략함에도 높게 성능을 내거나 일반화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요새 좀 가드레일에서 외부 가드레일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스트리밍 디텍션 같은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퓨처 그 중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 좋을 자료,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에 4월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테크 블로그도 올라갔고, 좀 활용하는 그 스튜디오에 있는 API를 직접 불러와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쿡북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